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여신 아테네에게 바쳐진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니케 신전이라든지 에렉테이온 신전이라든지 네. 자, 아테네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하게 되면은 아크로와 폴리스를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도시국가라는 의미의 폴리스와 그 다음에 요새 언덕이라는 즉 높은 높은이라는 의미의 이 요새 언덕이라는 뜻으로 폴리스의 수호신을 모셔놓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 최대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유적이 남아있는 언덕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 2500년 전에 이 높이가 해발 한 150m 정도 되는 이 석회암산 위에 세워진 건물들입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성벽이 둘러싸여 있고, 이 넓이가 약 4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주요 건축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르테논, 니케, 에렉테이온, 프로필라이아, 프레아문 등등이 있습니다. 아테나의 옛 이름 아테나이는 이 땅의 수호신인 올림포스 12신 중에 한 신인데, 싸움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유래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은 아테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수호신 자리를 놓고 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올리브 나무를 심었다는 이유로 이기게 되는데, 이겨서 이제 수호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테네에 가보시게 되면은 올리브 나무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 사실로서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는 약 5000년 전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1500년경 미케네 문명 시기에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언덕을 이용해서 견고한 성벽을 쌓아서 왕궁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또 기원전 8세기경에는 아크로폴리스 아래에는 이미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언덕에는 아테나 신전을 비롯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다양한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성역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 무렵에 하나의 완성된 국가는 아니었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각 지역에 형성된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00년 무렵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아크로폴리스는 이 페르시아의 각 폴리스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전쟁을 해오자 페르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데로스 동맹이라는 것을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아크로폴리스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아테네는 그리스의 승리에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크로폴리스는 다양한 도시국가, 즉 폴리스로부터 우리가 이제 맹주가 됐으니까 얘네들 돈을 내라, 자금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15세기에 터키군이 또 침략을 하고 17세기에 베네치아군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만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도시국가들로부터 자금을 거두어 들이게 되면서 다양한 이 자금을 가지고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제 폐허가 된 아크로폴리스의 아주 웅장한 신전들을 건축한 인물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페리클레스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명확한 성문법에 근거한 민주제도를 완성시킨 인물도 이 페리클레스입니다. 그는 데로스 동맹의 맹주인 아테네의 국력을 과시하려고 파르테논 신전을 시작으로 해서 프로필라이온 신전, 에레크테이온 신전 등을 계속해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의 신전 건축 공사는 많은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즉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도 활성화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자 아테네의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페리클레스 시대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때가 아테네의 절정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 그리스의 경제, 군사의 중심지가 된 아테네는 유명한 건축가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가라든지 혹은 박물학자라든지 그죠? 철학자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크로폴리스의 그 북서쪽에 있는 집결지라는 뜻의 그 아고라가 있는데 그 아고라에서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등 지식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정치나 아니면 철학을 논하게 됩니다. 또 극장에서는 아이스큐로스 아니면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란 아테네 3대 비극 시인의 극이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테네는 문화의 중심지로서 굳건한 지위를 확립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아크로폴리스에서는 4년에 한 번 아테나를 기념하는 판 아테나이아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축제는 8월 초순에 열리는데 한 8일 동안 아테네 시민들을 위해서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연극도 공연을 하고 다양한 나체 경기, 스포츠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아테네의 무슨 아크로폴리스의 건축물 그 장식대에 장식해놓은 그 면면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내부 전시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인 페리클레스 때 아테네는 황금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건축은 절정에 달하게 되고 이 아테네 신전이 재건이 되게 됩니다. 위대한 아테네의 조각가인 페이디아스가 이제 총감독을 맡았고
도리아식의 신봉자인 익티노스라든지 아니면 이오니아식의 신봉자인 카리쿨라테스 등 유명한 건축가의 설계와 시공으로 이러한 신전들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 도리아식이라든지 이오니아식 하는 신전의 건축 양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페리클레스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아테네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또 엄청나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오도시우스 1세가 그리스도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크로폴리스의 중요성은 자연적으로 쇠퇴해 갔습니다. 즉 신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들을 모셨던 이 아크로폴리스가 그리스도교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스도교만 믿으라. 그러다 보니까 아크로폴리스의 어떤 신전으로서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서의 어떤 중요성을 쇠퇴해 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도교의 성당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또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 10세기에는 파나기아 아티니오티사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든지 그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용됩니다. 또한 15세기 중반이 되게 되면은 아테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때의 파르테논 신전은 이슬람 교도의 모스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말은 오스만 제국이 아크로폴리스를 요새로 삼아서 베네치아군과 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때 서로 대치했을 때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필리아 신전은 포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전 안에 보관해뒀던 화약이 폭발을 하면서 이 신전이 결정적으로 파괴되는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폐허가 되다시피 한 아크로폴리스는 1832년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됨을 계기로 해서 고대 그리스 부활의 상징으로서 아테네가 수도로 정해진 1934년에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가보시면은 복원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3월에 이 아크로폴리스는 유럽의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가 되게 되는데 탁월한 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는데 유네스코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세계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성기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크로폴리스의 유적군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온 유럽 문명의 하나의 원류로서 고대 그리스 문명을 그리스 문명을 충분히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안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인데 아크로폴리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아테나에게 바쳐진 건물입니다. 신전입니다. 약 10년에 걸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BC 438년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대조각가이자 건축가인 페이디아스가 총감독을 했고, 다음에 익티노스의 설계라든지 아니면 칼리크라테스의 시공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최고의 어떤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아식을 기본으로 이오니아식을 가미한 어떤 건축물의 어떤 정교한 비례와 균형면에 있어서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조화미는 고대 그리스 건축을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전의 규모는 기단이 이 가로가 여기 가로가 약 한 31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한 70m 정도 되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이 약 한 11m 정도, 정확하게는 10.4m 정도입니다만은, 이 엔타치스 기둥이 동서로 8개, 둘, 넷, 여섯, 여덟, 동쪽, 여기 이쪽에 동쪽이라면 저쪽 서쪽에 8개, 이렇게 해서 16개죠. 그 다음에 남북으로 17개, 즉 합계 46개의 이 엔타치스 기둥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아식 신전이지만은 이오니아식 요소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된 석재는 이 아테네의 근교에 있는 산에서 채석한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의 어떤 성질상 빛이 닿는 정도에 따라서 이 붉은색 또는 황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신전의 이 상층 부분에 붉은색과 청색으로 칠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내부에는 황금과 상아로 장식한 높이 12m나 되는 아테나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각 부위마다 어떤 정밀한 배열을 하기 위해서 엔타치스라는 비례와 귀하하게 어떤 엄격한 정밀도를 잘 지켜왔습니다. 전체 외형은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원건감 때문에 생기는 어떤 착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러 구부러지고 기울어진 면으로 설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유럽이나 미국인들의 시각은 어떠냐면은,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이 낳은 정신적 유산으로서 아주 뛰어난 건축미와 건축 양식을 자랑합니다. 유럽에 세워진 예를 들어서 로마의 파르테논이란지, 파리의 마드레너 사원이란지, 아니면 런던의 대형 박물관뿐만 아니라 이쪽 동방어리 영역에서 시리아의 발벡, 아니면 말미라에서 또 다른 파르테논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스의 파르테논을 미국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에 가게 되면 내슈빌이라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원형 그대로 재현해 놓은 파르테논 신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민들이 세계유산 제1호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그리스의 건축 양식과 관련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리아식이 어떤 것이고 이오니아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